무수 배. 반갑습니다. 부처님 힘이 세긴 세네요. 대하 품격입니다. 품. 위에는 진이 있고 아래는 불이 있고, 그래서 이 내화풍 할 적에는 풍성하다는 뜻이고 풍년 들었다는 건데, 내화풍 할 적에는 요거를 벼락인데 여기를 번개로 봅니다. 밑에 번개 치고, 예, 벼락이라 그럴까, 천둥 친다 그럴까, 예, 천둥 치는 거, 천둥 소리, 번개 치고 벼락 치는 거, 천둥 치는 거, 여기 합쳐지면은 그러면은 풍성해진다. 옛날부터 이 벼락 치고 용이 날고 하는 거는 춘분부터 추분 때까지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풍성한 기간이고, 이때 벼락 제대로 치고 비가 오고 그러면은 풍년이 든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여기 이 풍성할 풍자에 우리 대유학당 강해를 보면은 이렇게 소양 28책, 뭐 소음 32책 해서 이 소양 28책 해서 합해서 60책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20이고 이건 10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30이고 또 이렇게 하니까 30이다. 그래서 60이 됐다. 근데 이거는 왜 설명을 안 해주냐? 간께는 진께는 도전하면 간께가 되니까 산이 되니까, 산이 되고 여기 부가 되니까 요 산자에다가 요 30을 이렇게 섞고, 예? 산에다가 산속에서 30을 섞고 그릇, 여기 이 빈 그릇이니까 이 그릇을 갖다 이렇게 밑에 놓으면 풍자가 됐는데, 이렇게 절묘한 걸 왜 설명을 안 해주시냐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이 글자 해석을, 이게 저희 선생님의 선생님이 야산 선생님께서 하신 거예요. 36개 명익계까지만 이제 이렇게 파자를 해석을 했었는데, 이게 되게 설문해자가 나온 뒤에 글자를 가지고 해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해요. 요즘에는 책이 그 각골문도 나오고 금문도 나오고 각골문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이전의 글자들 그래요. 이게 이제 각골문 나올 때 그런 글자 형태거든요. 나중에 이 전자체로 된 거를 요즘에 그 해서체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대로 해석하면은 이 풍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정확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비들이 되게 가난한 선비들은 책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절에 가면은 그 책들이 있었거든요. 절에 가서 책을 보고 그 책에서 자료를 본 사람이 최고,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학자들 간에 공부하는 거가. 그래서 이렇게 풍자를 이렇게 봤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하고 이 구슬옥자 두 개는 이 각자, 그 구슬 쌓아놓은 각자인데, 요 각자하고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변했겠죠. 이렇게 된 거하고 그다음에 그릇도 짜고의 합성어로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 각골문에는. 그러니까 이처럼 60이 안 나오고 구슬을 갖다 이렇게 해놓은 하나의 그릇인데, 그릇은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면은 제사 지낼 적에 지금은 이제 그 먹을 거만 올려놓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고기라든가 뭐 과일이라든가 반찬 이렇게 밥 이렇게 올려놓는데, 옛날에는 보물도 올려놨어요. 제사 지낼 적에 그 보물을 올려놓는 그릇이 풍자예요, 바로. 원래 뜻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각골문하고 금문하고 지금의 이 해서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갖다가
설명해서 빼고 있는 거예요. 풍자도 그러고 려자도 뭐 나중에 그렇게 거기 있는 대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려자는 이렇게 깃발에다가 사람이 이렇게 모여드는 모습을 갖다가 이 려자로 쓴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깃발의 형태고 여기가 이제 사람의 형태예요. 이게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간 걸 이렇게 표시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글자하고 요즘 글자하고 달라가지고 그 요즘 글자를 갖고 파자를 해놓은 거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제 빼고 해석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어쨌든 벼락치고 그러니까 천둥치고 번개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뭐든지 풍성한 게 만들어진다. 지금도 보면은 좀 요란하고 시끌벅적해야 거기에 모든 게 풍성하고 많아지는 거지 조용한 데서 뭐가 나오질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여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자체는 진께는 위험이고 이 니께는 그 어떤 현명함 이런 거기 때문에 그 현명함 속에서 어떤 위험이 나온다. 현명하면서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인물이 큰 인물이 된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산. 풍은 형하니 왕이야 격지하나니 무로 훌전 의일중이라. 예, 풍은 형통하니 이 풍은 자체가 지금 당장에도 형통하지만 앞으로 형통할 것도 많아요. 재물이 풍성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이것저것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지만 잘하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형통하고 앞으로도 형통할 게 많습니다. 왕이야 격자는 이 빌릴 가짜 거짓 가짜를 이르른다 하면은 격이라고 있습니다. 또 지극하다 그럴 때도 격이라고 읽어요. 왕이야 격자하나니 하는 건 왕이라야 왕의 정치를 하고 왕도 정치를 하고 그 왕의 품격과 성품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이런 형통함을 갖다가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럴 수 있으니 무로홀전 근심하지 않아도 해가 중천에 뜬 듯이 한다. 해가 중천에 뜬 듯이 해야 한다. 이 근심이 없는 거는 뭐냐면은 임금이 왕도 정치를 펴는데 왕도 정치를 펴가지고 스스로 훌륭한 임금이 되고 백성을 어루만지고 그러면은 뭐 하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루면 되는 거지 뭐 다른 뭐 근심할 필요 없이 해가 중천에 뜬 듯이 내가 이렇게 잘 비춰주면 된다. 이 얘기는 요 진이 왕이고 제후지 않습니까? 이 왕이 백성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 현명함을 갖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함을 갖다 내가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을 등용해서 잘 쓰면은 저절로 이 세상이 이제 잘 되고 그래야 이 니께가 위에 떠가지고 중천을 뜬 듯이 할 거 아니야. 아래에는 학계가. 그렇게 하니까 왕으로서 그러니까 위험만 세우고 그 위에만 있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라는 뜻보다 밑에 있는 그 니께를 갖다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정치를 하면은 그러면 그게 바로 해가 중천에 뜬 듯이 된 거니까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통하려면은 내가 위험만 부리고 위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아래에 있는 현명한 사람들을 등용을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예, 단전님. 단월 풍은 대야니 명의동이라 고로풍이니 왕객지는 상대하여 무르의 일중은 의조천하여라. 일중적척하며 월령적식하나니 천지 영어도 여시소식이요 이 황어 이노며 황어 귀신보여. 네. 풍은 대야니 풍은 다른 게 아니라 크다는 뜻이다. 크다는 거는 뭐 명실상부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 넓고도 깊고 그리고 지극하고 그래서 크다. 크니 명의동이라 아래 니께로 명하고 위에 진께로 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명은
밝힌다 이런 뜻도 되고 사람으로 치면 현명하다 하는 거예요. 현명하게 움직인다 이거죠. 현명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풍성해질 수가 있으니 계산에서 말하는 왕격지 왕이어야 거기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는 상대 내가 이게 큰 것을 승상한다 해도 되고 승상함이 크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두 개 이제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점 큰 위대한 인물이 되고 나도 위대한 인물이 되고 우리 국가도 위대한 국가가 되고 모든 것이 이제 크다는 거는 단순히 등치가 큰 게 아니라 완성체예요. 이게 완성체로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승상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고 무르일증 근심하지 말고 그 마땅히 해가 근심하지 않으려면은 해가 중천에 뜬 듯이 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는 의저천하예요. 어떻게 천하를 비치듯이 하는 게 마땅하다. 천하를 그러니까 여기만 내 편이라 나하고 코드 맞는다고 여기만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라 온 천하를 다 이렇게 비춰줘야 그래야 이게 중천에 뜬 듯이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거 뜻이다 이거죠. 일중직축하면 해가 중천에 뜨면은 기울어질 직장입니다. 기울어지고 달이 보름달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먹혀가지고 이제 작은 금음달이 되죠. 이제 하얀 달이 되고 금음달이 되니. 그러니까 이 태양이 중천에 이렇게 높이 뜨면은 그때 높이 뜨면은 이때부터 다시 기울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달도 보름달이 뜬 다음부터는 계속 보름달이 된 다음부터 다시 또 기울어져요. 그래서 천지영어도 하늘과 땅에 이 꽉 찬 거, 이거 보름달이 되고 중천에 뜬 거죠. 중천에 뜬 것. 그리고 허는 이제 기울어진 거고, 그 다음에 하얀 달이 되고, 금음달이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이 가득 차고 이렇게 비고 하는 것도 때와 더불어서, 때에 맞춰가지고, 이 사그러지기도 하고, 불어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그러지는 거는 하얀 달이 되고, 금음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저녁 때가 돼가지고 기울어지는 거고 그렇게 하고 불어나는 건 뭐예요? 다시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점점 중천에 떠 올라가는 거가 시기고 또 달이 초승달로부터 보름달 될 때까지가 이제 시기죠. 그렇게 해와 하늘과 땅이 가득 차고 비고 하는 것도 때와 맞춰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사그러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다시 커질 때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하물며 귀신이겠는가? 하물며 사람 역시 내가 젊어서 이렇게 성이 될 때까지는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성인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점점 약해지면서 늙어지면서 기울어지는 거죠. 사람도 그렇고 또 사람도 또 어떤 직책에 오를 때까지는 계속해서 승진하다가 그 다음에 그 직책을 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리막길 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고 귀신도 또한 그렇다 이거죠. 사람도 그렇고 귀신도 성할 음기가 성해가지고 이렇게 능력이 있어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쭉 빠져가지고 다시 또 이제 형체도 없이 흩어지는 귀신이 기운이 있으면 이렇게 뭉쳤다가 기운이 없으면 또 형체도 없이 다 없어지는 그런 거니까 때에 따라서 모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항상 가득 차려고 그러고 항상 늘어나려고 하고 그래서 해야 되겠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풍성한데 지금은 그리고 풍성해서 형통한데 앞으로도 형통할 거 많지만은 조금 있으면 너 기울어질 걸 걱정해라. 그때에 대해서 위태하게 될 것을 조심해라. 그때에 대해서 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품격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품격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좋은데 안 좋게 될 때, 기울어질 때를 항상 대비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대상전. 상활 내전계지 풍임이 군자이하여 저력 치형하니. 예, 내전계. 이 상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가 공자님이 이 전체 효를 해석하는 방법을 여기다 설명을 한 거예요. 예전계지 그러면
상계의 의뢰와 하계의 니와 이게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함께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응하는 효들이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조를 하는 걸로 해석을 했다. 예전계지풍이 벼락치고 번개 때리는 거가 함께 오는 것이 그게 풍이니, 그러니까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니 군자가 그것을 본받아서 절옥하고 치환. 절옥은 이 사람은 옥살이를 시켜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이 절은 이제 판결하는 겁니다. 옥살이를 판결하는 거가 절옥이에요. 그리고 치형은 형벌을 완성하는 겁니다. 형벌을 완성하는 거니까 다시는 죄를 못 짓게, 그리고 사람들이 죄질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가 치형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의 완성이죠. 어떻게 보면 형벌의 목적을 다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뭐 옥살이를 판결할 필요도 없이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치형이죠. 그러니까 치형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이상국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옥을 판결하는 거는 니케이 현명함으로 하고 잘 판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진께로 위험을 보이는 거, 그래서 다시는 죄를 안 짓게 하는 거가, 다시는 요게 절옥, 짧게 말하면 여기가 절옥이고 진께로 위험을 보이는 거가 치형입니다. 위험만 보이게 함으로써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게 얘기하는 거고, 그걸 나눠서 말하면은 니께로 현명하게 판단해 가지고 요 외옥계 태로 그걸 갖다가 옥을 갖다가 니께의 옥을 부수는 거, 그래서 옥살이를 안 하게 하는 거가 절옥이고, 그 다음에 진께의 위험을 보이게 해가지고 밑에 손께로 그걸 사방에 퍼뜨리게 해가지고 다시는 그 죄를 안 짓게 하는 거가 이제 치형이고, 그런데 그렇게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니께를 현명하게 절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절옥을 시킨 다음에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니까 너희들 죄 짓지 말아라 하고 진께로 위험을 보이는 거가 이제 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풍성할 적에는 사람들 하여금 죄를 서로 짓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가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하신 겁니다. 얘 풍성해지면은 죄 짓고 싶죠. 남들이 저렇게 큰 집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큰 집 갖고 싶고, 남들이 아주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위험을 보면서 만들어주는 게 절옥 치형입니다.